이번 영상에서는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것들 얘기를 해볼까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서 많이 막히는데 왜 막히는지는 되게 간단한데 제가 볼 때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어서 막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분사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문장을 하나를 만들잖아요. 하나 만들어 볼게요. I love you라는 우리가 모르지 않는 문장을 하나 만들었을 때 여기에 빨간색에 해당하는 동사 부분이 있어요. 이 동사 부분이 3단 변화를 갖죠. 동사들은 형용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 3단 변화를 가지면은 기본형인 love가 있고 무엇을 사랑하다라는 말이죠. 요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오늘 다룰 건데 love 무엇을 사랑하다. 그 다음에 과거형인 loved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무엇을 사랑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loved가 하나가 또 나오죠. 이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다만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여기서 loved가 왜 세 번째는 초록색으로 쓰냐면은 두 번째까지는 동사인데 세 번째는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쓸 때 형용사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뜻은 뭐다? 사랑받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지느냐 하면 얘가 세 번째가 바로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의 특징은 뭐뭐 되어진, 뭐뭐 되어진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형용사의 역할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점점 확장시킬 겁니다. 이게 동사의 3단 변화에 대한 대강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확장을 더 할 건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loving 해서 이번에는 ing 형태가 나왔어요. 이 또한 형용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는 뜻이 어떻게 되냐? 주체적인 역할을 가져요. 이렇게 됩니다. 뜻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불린다? 현재 분사라고 불려요. 뜻은 어떻게 된다?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어요. 단독적으로 사용이 될 때. 그리고 또한 다음으로 나아가서 이런 형태도 가능해요. love. 여기 e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Hey Siri, how to spell lovable?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끝에 able이 들어오는 형태가 있어요. 이건 되게 많은 동사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5단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또한 형용사로 쓰일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건 뜻이 어떻게 되냐? 뭐뭐 할 만한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얘는 딱히 이름을 갖지 않아요. 그냥 able 이라는 게 뒤에서 서픽스로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동사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은 분사 부분을 이해하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문을 이걸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이거 먼저 얘기를 할게요. 과거 분사 우리가 많이들 PP라고 부르는데 요건 또한 PP라고 부르죠. past participle의 약자입니다. 약자가 아니라 past participle의 약자 맞죠? 그렇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어디에 쓰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사용처가 어떻게 되냐 이걸 알아야지 공부하는데 용이해요. 모든 것에 지도가 그려져야 돼요. 지도가 없으면은 할 마음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사람이. 자, 첫 번째. 크게 어디서 쓰인다? 첫 번째는 완료 문장. 여기서 제가 왜 굳이 현재 완료라고 안 하고 완료 문장이라고 하냐면 현재, 과거, 미래 완료에 다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단 현재에만 사용을 하는 걸로 하고 현재라고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어떻게 된다? I have 여기에서 나오는 have는 약간 동사라고 하기엔 뭐하죠? 도움을 주는 동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본래의 동사가 PP 형태로 여기서 나오는데 loved, you 이렇게 하면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한 얘기가 되죠. 나는 당신을 사랑해왔습니다. 이게 되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다? 두 번째로는 수동태 문장이 있다. 용어에 쫄면 안 돼요. 용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동태 문장은 뭐다?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말을 할 때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I ate apples. 나는 사과를 먹었다. 그러면 그건 능동태 문장입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The apples were eaten by me. 사과들은 나에 의해서 먹어졌다. 되어졌다죠. 이렇게 쓰면 그건 수동태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문장을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능동과 수동태로. I love you라는 능동태 문장을 만들었어요. 능동태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우리는 수동태로 바꾸는 연습을 할 거잖아요. 수동태 위치가 바뀝니다.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고 주격이 됩니다. 다만 얘네들은 대명사가 아닌 명사이기 때문에 별 차이를 갖지 못하죠. 그렇게 해서 you, 그 다음에 you에 맞는 비동사를 써주면 돼요. 시제에 맞춰서. 이건 현재 시제니까 you에 맞는 현재 시대 비동사를 넣으면은 you are.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말한 pp, 즉 과거 분사가 오죠. loved.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라는 말을 해줄 by가 옵니다. by. 그 다음에 I라는 대명사였네요. 제가 착각했네요. I라는 대명사가 주격에서 목적격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me가 됩니다. 그래서 뜻은 어떻게 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게 뜻이 어떻게 바뀐다? 당신은 나에게 사랑받습니다.
네, 이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과거 분사, 즉 pp를 어디에 사용한다? 수동태와 완료 문장에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 과거 분사, 현재 분사, 그리고 able 이렇게 돼 있는 애들 있죠? 즉 요거인데 요 아이들은 또한 초록색으로 하는 게 낫겠죠? 요 아이들은 또한 단독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형용사로서의 사용 방안도 있다. 요 두 갈래를 모르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정리가 지금 수동태와 현재 완료 문장은 끝났습니다. 그럼 형용사로 사용하는 방안엔 뭐가 있느냐? 이걸 다뤄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하나 만들게요, 제가. 문장이 아니라 단어로 그냥 가겠습니다. 사랑받은이라는 뜻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이렇게 쓸게요. The girl. 그 소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랑받은 그 소녀라고 고쳐서 말할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The loved.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뜻이 어떻게 된다? 그 사랑받은 소녀.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냥 단독적으로 형용사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보기 편하게 위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러빙이네. 여기 있죠.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러빙이라고 나와 있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렇게 쓰겠어요. The mother. 그 어머니인데 근데 여기에다가 뭘 넣는다? 러빙을 넣는다. The loving mother.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랑이 많은 사랑하는이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조금 바꿔 쓰자면은 사랑이 많은이 더 자연스러워요. 이런 식의 문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형용사에서 이 부분까지 다뤄봤는데 able로 가면은 얘는 어떠한 형태가 되는가? 사랑할 만한이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문장을 굳이 만들자면은 the puppy 라는 문장이 가능할 수 있어요. 문장은 아니죠, 아직. 단어에 그냥 뭉칠 뿐입니다. 근데 the lovable 그러면 사랑할 만한 강아지라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이 된다고요. 그래서 동사 하나 갖고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게 많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 또한 근데 이렇게는 안 쓰죠. lovable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는 잘 안 쓰고 adorable이라는 형용사가 따로 있어요. 정확히 일치하는. 그래서 adorable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대부분의 그냥 거의 대부분의 타동사에 다 맞아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 자동사 경우에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문장을 쓸 거냐면은
이런 문장을 써볼게요. 아, 여기에 또 다른 게 붙는 게 있는데, 또 하나가 가능한 게, 이번에는 명사 형태인데, 이것도 가능하죠. 명사의 뒤에다가 er 붙이면은 뭐뭐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lover 이렇게 하면 연인이라는 명사가 되죠. 이렇게 되게 형태가 무수하게 변할 수 있어요. 6가지나 나왔죠, 지금 현재. 그걸 가지고 장난을 쳐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가능하다고요. announce라는 동사를 생각을 해볼게요. announce는 무엇을 발표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Hey Siri, define announce.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변할 수 있냐면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요, 제가. The announcer. 그 아나운서가 announced. 발표했다. D는 색깔이 없겠죠? The unannounceable 발표되지 않을 만한 the announcer announced the announceable announcement.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 아나운서는 발표되지 않을 만한 발표문을 발표했다. 그래서 announce라는 동사 하나만 가지고 여기까지 이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또 늘리면은 여기에서 명사 앞에서는 꾸밀 수 있잖아요. 요걸로 한번 꾸민 게 있긴 한데 the announcer announced the announceable unannounceable announcement 이거 더 길게 늘릴 수도 있어요. 이 앞에서 장난을 더 치면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동사 하나 가지고 문장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왜? 동사 하나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니까 문장 구성의 핵심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동사가 영어가 동사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동사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er이 들어가서 뭐뭐 하는 사람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ed가 들어가서 과거 시제를 가졌죠. 그리고 여기에는 suffix, 즉 전미사로 들어가서 형용사 형태를 가져버렸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ment로 끝나는 파생형 단어가 돼서 명사로 만들어버렸죠. 이런 식으로 대다수의 것들이 동사에서 파생이 돼요. 그런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동사를 되게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동사 하나를 보면은 그 동사가 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영어 학습이 빨라집니다. 이거 안 하면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걸 하면은 한 단어를 배우면 그 단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어나운스먼트를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나운스먼트를 봐도 얘는 이런 뜻이겠네 라는 감이 생겨요. 그 감을 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어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 영상이 만들어졌는데 보는 입장에서 고통스럽겠네요. 미안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느린 것들이 답에 있어요. 답이 느린 것들에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것들을 툭툭 던져줘 봤자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배워낼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짧은 영상은 아니었지만 언젠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